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또 낮춰잡았습니다. JP모건의 라이언 브링크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 무려 51%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10일 15% 넘게 급락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슬라를 겨냥한 불매운동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7.59% 올라서 주당 248.0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다시 2.99% 내려서 마감했죠. 이번 목표 주가 하향에는 테슬라의 차량 판매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브링크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을 전년 동기 대비 8%, 전분기 대비 28% 급감한 약 35만 5천 대로 예상했습니다. 이전 추정치보다도 8만 9천여 대나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테슬라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링크만은 자동차 산업 역사상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빠르게 나빠진 사례를 떠올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 관세 정책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1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 미국의 수출업체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무역 조치에 대응할 때 본질적으로 불균형적인 영향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과거 미국의 무역 조치는 상대 국가들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으며 여기에는 이들 국가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등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것인데요. 회사 측은 공급망의 적극적인 현지화에 노력했음에도 특정 부품은 미국 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서한은 무역대표부가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 기업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효율부를 이끌면서 연방기관 축소, 인력 감축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는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이지만 새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테슬라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미국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테슬라는 차량 판매 부진과 주가 하락, 또 테슬라 매장과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공격들,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불매운동 등의 악재가 겹겹이 겹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선 상대국의 보복 조치가 이미 테슬라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역 주민들이 집에 테슬라 충전기를 설치할 때 주던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애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머스크의 이익을 위해 자기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연준 상황 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전환기에 있는 경제를 조율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시장은 점점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주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시장은 올해 연준의 경로를 훨씬 더 완화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도이체방크는 올해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방 위험이 켜질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매파적인 관점에서 도이체방크는 현재 경제가 분명히 견고한 상태여서 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하며 CEO의 신뢰도와 기업 설문조사와 같은 강력한 지표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적인 물가 상승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단순한 관세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지수 내에 다양한 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될 위험은 2018년에서 19년의 무역전쟁 당시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파적인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도이체방크는 지적했는데요.
불확실성이 마비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도이체방크는 강조했고, 연방정부의 일자리 감축과 무역정책의 변동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노동시장도 비선형적인 하락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하면 경기 침체에 훨씬 더 가파른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결국 도이체방크는 현재 시장 전망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을 대체로 현행 금리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 고용 감축과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민간 부문 고용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하며 연준이 더욱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시장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은 위험한 불장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과거 경기 침체를 겪을 때마다 전체 재정 적자가 심화돼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로 시장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한동안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전체 세수가 주는 가운데 사회보장 등 다른 지출이 늘어나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악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월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순이자 비용은 742억 달러로 미국의 국방비 646억 달러를 앞질렀는데요. 12개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순이자 비용이 전통적으로 2위를 차지해온 지출 항목인 국방비를 앞서는 양상이 작년 말부터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시장성 부채에 지불하는 평균 이자율은 3.346%로 전달에 비해서 1.1 베이시스 포인트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작년 5월 이후 대체로 3.3%대의 이자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사태를 겪고 난 뒤에는 시장성 부채의 평균 이자율이 1.4%대로 낮아지기도 했었다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도 평균 이자율이 크게 하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자체는 크게 확대됐었습니다. 이자 부담 감소가 다른 부분의 적자 심화를 상쇄할 정도는 못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월 기준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7.237%로 집계됐는데요. 팬데믹 사태 이후에는 18%까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10%까지의 재정적자 비율이 확대되기도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였던 1970년대 이후로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경기 침체를 겪을 때마다 높아져 왔는데요. 경기 침체가 전체 빚 부담을 줄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의 유일한 강점이자 약점이죠. 바로 달러와 기축통화의 이야기인데요. 1년에도 몇 번씩 주기적으로 셧다운을 걱정해야 하는 미국의 유일한 약점입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